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하는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쵸?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 박람회에서 제시되었던 예시문항하고 이번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시문항에 맞춰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정말로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약간의 수능형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요. 진짜 수능 문제보다는 물론 좀 쉽습니다. 좀 쉽지만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하셔서 푸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한 문제당 1분씩 걸리게끔 풀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몇몇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끔 되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시험은 끝났는데 저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 준비를 위해서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수험생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제 방향이 제시가 된 다음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굉장히 괴롭죠. 그렇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문항하고 이번에 기출된 그 문제들하고 그 수준의 한 절반 정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물론 잘 본 분들도 있고요, 좀 이렇게 잘 못 본 분들도 있겠지만 좀 힘들 내시고요. 이제 또 기회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문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쭉 분석해 드리고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일단 지진기상이에요. 지진기상. 그렇죠? 1번 지진기상.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지진기상을 갖다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지진기상이라는 건 지진 기록 상태입니다. 지진 기록 상태.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A고, 그다음에 두 번째 B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두 번째 B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가 P파가 도착하고 이 자리가 지금 S파가 도착했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P파 도착했고 이쪽이 이제 S파가 도착을 했어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초기 미동 시간이다 그래서 PSC라고 하죠. PSC. 자, 두 번째 거는 S파 도착했고 여기 이렇게 진입폭이 큰 게 누굴까요? 바로 이제 L파라고 합니다. L파. 자, 여기 이제 B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PSC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PSC. 일단 PSC라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PSC라는 것은 진원거리까지에 비례한다. 요게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PSC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길다 그랬습니다. PSC가 짧고 PSC가 길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진원거리가 A가 B가 있을 때 B가 더 멀구나. 그렇죠? B가 더 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맨 위에다 밑줄 좀 거두십시다. 동일한 지진이라고 해요. 동일한 지진. 자, A와 B라는 거는 지진이 다른 게 아니라 관측 지점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지진이었는데 A에서 관측되고 B에서 관측이 된 거죠. 이런 겁니다. 동일한 지진이 관측이 됐는데 A가 진원거리가 짧으니까 A는 여기서 관측이 된 거고 B는 이만치 와서 관측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지진이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지진에서 발생된 세기, 지진의 규모, 세기죠, 세기.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규모라는 건 실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A나 B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지진이니까 규모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진도라는 것은 그 피해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지진이 가까운 데 도착한 게 있고 먼 데가 도착한 게 있다. 그럼 당연히 가까운 데 있는 놈이 어떨까요? 훨씬 더 진도가 크겠죠. 그래서 진도는 A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규모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다. 규모는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2번. 진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다. 진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다. 그렇죠? 맞고요. 3번. 자, PSC는 A가 B보다 더 길다. PSC는 누가? B가 더 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원까지 거리는 A가 B보다 더 멀다. 진원까지 거리는 B가 A보다 더 멉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요.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세이브 시키신 분들도 있겠고요. 과학 자체만 따졌을 때도 1번 같은 문제는 보통 한 10초, 20초 내로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풀어 제끼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시험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 2번. 일기도 해석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기도 해석. 자, 일기도 해석 문제는 우리가 예시문항에서도 나왔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왜? A, B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자, 저기압 누구? A와 B에 관련되는 문제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A를 보시면 A는 어떻게 되느냐? 저기압에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들어가 있고 B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등압선이 조밀조밀한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전선이 동반된 저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했습니다. 온대성 저기압. 그 다음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열대성 저기압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우리 흔하게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A의 중심부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자, 둘 다입니다. 그렇죠? 둘 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둘 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이라는 것은 중심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둘 다 뭐가 된다? 상승기류가 생긴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중심기압은 B의 중심기압보다 더 높다. 자, 알아둡시다. 저기압이라는 것은 기압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세력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럼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 중에 누가 더 세력이 세냐? 바로 얘가 더 세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이 세력이 세다. 열대성 저기압이 중심기압이 더 낮답니다. 다음 디귿. B는 우리나라 봄에 영향을 미친다. B가 열대성 저기압 태풍입니다. 태풍 언제 오죠? 여름과 보통 가을 사이에 오죠. 그 다음에 리을. B는 물리적 특성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온대성 저기압이 한대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서 생기는 파동, 알겠습니까? 전선의 파동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얘네들은 뭐냐? 열대해상에서 수증기가 증발돼 올라갔을 때 생기는 잠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잠열.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2번까지도 물론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지구과학 파트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것이에요. 자, 3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남중한 달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달의 위상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달의 위상. 자, 우리가 달의 위상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냐? 자, 여기 태양이 있을 때 태양광선이 비추면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 둘레를 달이 이렇게 돌게 되죠. 우리가 항상 이 천체를 해석할 때는요. 지구에서 태양을 쳐다봤을 때 오른쪽이 기억해 두세요. 새벽녘, 그 다음에 왼쪽은 초저녁, 그리고 태양 쪽이 정오, 그리고 여기가 자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이 공전을 하고 있을 때 자, 지구에서 달을 쳐다봤을 때 달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본 달의 모양은 자, 요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는 태양이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왼쪽 반달, 요 하얀 달이라고 해요. 하얀 달로 보일 것이고 얘는 지구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비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반, 상현으로 보이게 되죠. 그다음 요 자리는 태양빛이 완전히 보이니까 여기는 망으로 보이겠구나. 그치? 여기는 태양에 가려지네. 싹 사라졌네. 이렇게 보죠. 그럼 자, 달이라는 건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공전. 그렇다면 달의 위상 변화는 sak에서 출발해서 상현 갔다가 어떻게 망 갔다가 하현으로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뭘 알아두셔야 되냐? 잘 보세요. 달을 봤을 때 자, 달이 한 바퀴 돌 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면 여기 망자리가 뭐예요? 보름달이에요. 보름 무슨 얘기야? 15일이에요. 15일. 한 달에 15일. 그럼 여기 절반이니까 대략 7, 8일 정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그럼 반이니까 15일에서 뭐 30일까지의 절반 되니까 대략 뭐 한 18일, 17일, 18일 정도가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우리나라 남중은 달의 모습이다. 남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현달이에요. 상현달.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상현달이 남중했다라는 얘기는 관측자 머리 꼭대기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관측자는 어디 있는 거냐? 관측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관측자 여기 있으니까 언제? 아, 저녁이구나. 저녁에 남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이날은 음력 7, 8월경이다. 그치요? 7, 8월, 7, 8일. 그 다음 2번, 다음 날에 달의 밝은 부분에 면적했어요. 자, 달은 한 달을 주기로 공전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자리 왔는데 다음 날 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가죠. 하루가 지나가니까 달은 요만치 가게 됩니다. 그렇죠? 달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해?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날에는 달은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이만치 가 있다. 그죠? 다음에 3번. 새벽녘에 이 달은 서쪽 하늘에서 그래. 새벽녘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관측자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새벽녘 하게 되면 아, 이 아이는 여기 있구나. 그죠? 그 새벽녘에 상현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구를 뚫고 쳐다보나요? 못 보죠? 새벽녘에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4번. 다음날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은 이날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좀 전에 했던 거고요. 2번을 얘기를 안 했군요. 달의 밝은 부분의 면적이니까 보세요. 상현 다음에 어떻게 돼? 보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여지는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여지는 면적이 점점 커졌다가 여기서부터는 보여지는 면적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지구의 형성, 지구의 생성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그냥 첫 번째, 미행성이 충돌한다. 자, 태양계 성운입니다. 원시 태양계 성운에서 여러 미행성들이 막 충돌해서 밀가루 반죽이 섞여서 막 커지죠. 그런 것처럼 미행성 충돌로다가 점차적으로 지구가 커지게 돼요. 그 미행성이 계속 충돌하는 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부산물이 이렇게 대기를 만들고 그 충돌 에너지에 의해서 뜨겁게 가열이 되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녹습니다. 녹아서 돌 국물이 됩니다. 이거를 마그마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A가정 아닙니까? A가정에서는 운동 에너지에서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예요.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충돌이 식겠죠. 없게 되면은 조금씩 식게 돼요. 그때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이 있는데 밀도가 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에 떠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 차로다 뭐가 일어나느냐? 층상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큰 것들은 안에 들어가서 핵이 만들어지고 바깥쪽으로 뭐가? 멘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거기가 바로 뭐 B가정에 지금 이렇게 이제 B가정을 거쳤다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가 식게 되면 밖에 나갔던 수증기 같은 것들도 응결이 돼서 비가 돼서 마구 내리지요. 내리면서 이 멘틀 꼭대기 부분도 점점 식어가지고 뭐가 생기죠? 지구 껍데기 지각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이 지각의 움푹 파인 웅덩이 쪽으로 뭐해? 물이 고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원시 바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B과정을 거쳐서 원시 지각이라든가 원시 바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C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물체 출현 가치를. 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 만들어졌어요. 원시 바다가 생기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원시 바다 안에서 미생물들이 생기죠. 그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뭐합니까? 광합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산소가 방출이 되고 오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오존층에 의해서 유해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구상에 생물체가 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생물체가 출현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1번 A시기의 멘틀과 핵이 분리되었다. A시기의 멘틀과 핵 아니죠.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진 다음입니다. 여기는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진 다음이에요. A가.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A시기가 아니고 B시기가 됩니다. 2번 B시기의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되었다. 자, 성층권 오존층 되는 건 C단계입니다. 그 다음 3번에 C시기의 대기 중 CO2 양은 현재와 같았다. C시기에 대기 중에 CO2는 계속해서 원시 바다로 녹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물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CO2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CO2는 계속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4번 A시기보다 C시기에 자, A시기는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기 전이고, 그죠? 그 다음에 C시기는 마그마 바다 이후예요. 그리고 마그마 바다보다 이후가 되면 밀도 차이 층상분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층상분리가 핵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구 내부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 밀도는 커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4번이 몇 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